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정투자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투자 증시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금요일이 좀 잘 끝나면은 한 주가 잘 살았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지난달 정도까지는 금요일마다 좀 두려웠거든요. 네.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은데 금요일마다 좀 자주 빠져가지고 두려웠는데 요즘에는 금요일이 항상 해피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제 앞에 한 명만을 놓고, 우리는 한 명만을 놓고 있잖아요. 청주에 있는 종만이. 네, 종만이 기다려봐. 이제 곧 따라잡혀. 자, 다행입니다. 랩스윙을 기준으로요? 네.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오네요. 네. 이번에 하락장이 좀 방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그 엉덩이를 잘 붙이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엉덩이를 붙여야 되는 게 이번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싼 주식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이번에 잘 통한 것 같고요. 싸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주식들이 이번에 또 방어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목표치보다는 훨씬 못했고 진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에 저희 그 증시각도기 대담,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에 나오시게 됩니다. 또 고수를 한번 부르셨군요. 네, 부러워. 너무 잘했어. 올해 작년 12월부터 해서 기가 막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장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면마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성향이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성향을 바꿔가면서 카멜레온처럼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기 성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향에 맞는 시장이 올 때가 있어.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장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 네. 지금은 가치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거를 고집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안 좋았던 걸 올해 그냥 다 보답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 올랐고요. 코스닥은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개인들은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8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0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60억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4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50억 매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7조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요 며칠만. 이번 한 주만 7조네. 한 주만 7조예요. 맞아요. 네. 7조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그럼에도 아직 많어 한 1,000조 가까이. 근데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10조 가까이 팔았는데 이번 주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 매도세가.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흔들하니까 자기네들도 불안한 거죠. 같이 불안한 사람들은 때린 건데 그래봐야 이거는 고구마 껍데기도 안 된다. 고구마 껍데기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워낙 많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일단 IBM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한 2년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때 맞춰서 정부에서 K 반도체 전략이라는 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적으로는 깜짝 놀랄 수준이죠. 미국, 유럽 전루가. 네. 근데 그 사실 대부분은 이제 정부의 투자는 아니고 민간 투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 웃겨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K 반도체 전략 딱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이 그 둘이 투자 금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는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자금으로 한 1조 원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8인치 파운드리는 지금 쇼티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이미지 센서, PMIC, 전력 반도체, DDI, MCU 등의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을 8인치 파운드리로 많이 하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증설에 기존에 망설였던 하이닉스나 DBI텍 등이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DBI텍은 사실은 투자를 안 한다고 했죠. 결정을 내렸어요. 고민하다가 안 한다고 하고 약간의 증설만 하는 개념으로 끝났고 300mm 웨이퍼는 포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8인치라도 더 하면 좋은데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혜택은 사실 세제 지원이잖아요. 이번에 세액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네. 대기업의 경우는 4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기야 뭐 그 설비 R&D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주면 이제 고스란히 법인세 깎아주니까. 네. 나쁜 건 아니죠. 네, 이번 K반도체 전략에서 2030년까지 50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민간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투자를 하는 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게 370조 원 이상,
하이닉스는 12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합쳐서 490조. 네,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향후 3년 동안 그 1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TSMC가 밝혔었거든요. 이거를 뭐 연 환산 투자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아직 TSMC의 한 절반 수준밖에 투자 금액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점유율 대비로 하면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 왜 무슨 산수를 그렇게 해? 네, 절대 금액만 따지면 좀 그렇지만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입니다. 두 배보다 훨씬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투자액이 한 절반 정도다. 이거는 이제 비중 대비, MS 대비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TSMC 투자금 빼기 삼성전자, 연 투자금 빼기 삼성전자 연 투자금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적지. 계산이 안 맞는데 그 규모가 안 되는데 큰 공장에서 더 크게 당연히 투자하는 거지. 그걸 참. 삼성전자에 대한 이 기대가 그만큼 뭐 크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을 모르죠. 1등 해야지 만족을 하잖아요. 끝도 없어. 한국 사람들은. 끝도 없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채찍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자원도 안 나는 나라에서. 그거 당신네들도 그렇게 교육받았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사람밖에 자원이 없다. 뭐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학교에서 네. 너희 같은 애들 처음 보겠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우리 학교에 오는 선생님마다 너희 같은 애들은 처음 보겠다. 공부 좀 제대로 해라. 너희 같은 맨날 떠들고 막 이런 애들 진짜 문제 골치 덩어리다.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학교 생활했는데 왜 선생님들 항상 올 때마다 똑같은 저런 얘기를 할까? 골치 덩어리라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매도 엄청 맞았지 저희. 말죽거리 잔혹사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시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나 선생님이 권투 선수인 줄 알았어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맞으셨어요? 저 말고요. 저 말고요.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자꾸 몰아가세요? 어제부터 이상한 사람이네. 참나. 네. 옛날 기억 갑자기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게 많은 금액이다. 그렇죠. 적은 금액 아닙니다. 네. 그러고 나한테 정부가 하는 게 없네.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 네. 이런 간접 지원도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제 혜택을 진짜 많이 준다면 금액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8%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모처럼 2%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2%인지 모르겠어. 어제도 한 1% 후반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도 낙폭을 회복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ASML, 이제 EUV 장비 굉장히 쇼티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이제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2,400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화성에 재제조 공장과 트레이닝 센터를 포함한 EUV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말은 되게 멋있는데 재제조 공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닝 센터. 재제조 공장이면은 수리센터지. AS 센터인가요? AS 센터지. 재제조 공장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수리센터네. 2,400억이라는 규모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만드는 거니까 수리지. 그렇죠. 재제조. 네, 일단 규모도 좀 아쉬워요. 이게 1년에 2,400억도 아니고 2025년까지 2,400억인데다가 기존에 있던 EUV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본질을 빼겠어. 자기네들 핵심 역량인데 네덜란드의 중요한 회사인데. 그래서 기사 제목은 굉장히 엄청나게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최대 과제가 어떻게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썸네일을 어떻게 달아서 그 글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먹을까 이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데 기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아. 기자들도 똑같아. 어떻게 한번 걸어볼까? 갈고리를 클릭수를 많이 받을까? 그거지. 그건 유명하잖아.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연예인 큰일 이렇게 해서 가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충격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낙폭이 큰 업종들 보면 음식료, 보험, 철강 그리고 금융주들 되돌린 거죠, 되돌린.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은행주들은 좀 빠졌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의 조달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판가로 전이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네, 대출금리 올려야겠죠.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가 2분기에 많다고 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새로 재발행을 해야 되니까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그럼 금리가 조달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작년 7월엔 0.76%였는데 올해 3월 말에는 0.886%로 상승을 했고요. 5년물 금리도 1.277에서 1.815%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2분기에 만기가 되는 은행채는 전년 대비 한 8.5조 원 정도 더 많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0. 얼마에 빌려 와가지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받았지? 아우 열받네 진짜. 상당히 많이 받네요. 월급 줘야죠 은행 직원들.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받잖아. 운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금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0.1%도 안 되게 받아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이. 야, 우리 운용회사들이 저 정도 수수료 받는다고 해봐요. 난리 나지. 도둑놈이야 막 이럴 걸. 야, 그렇죠. 근데 모든 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대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갚아버려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다 갚아버렸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의 가계부채 그 총량 관리 규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 대출 금리는 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출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줄고 있죠. 근데 대출 관리는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언제나 버블이 깨지는 상황 앞서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놈들이 다 대출이에요. 그렇죠. 대출이 많아지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좀 쪼아주는 거는 전체 사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대출을 좀 쪼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시장에서도. 그 코로나로 빠지기 이전에도 2019년, 20년도 이때 이제 10년 주기설, 10년마다 한 번씩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이번 폭락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2008년 이후로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뭘로 올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중국의 부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2010년도 초반부터 많다고 계속 지적이 됐었죠. 900조일 때부터도 많다, 1000조 넘었을 때도 미쳤다, 1200조 많다, 1400조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금리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금리도 이제 상승 구간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보톡스 1위 회사인 이제 휴젤이 이제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인데요. 베인캐피탈이 지금 44.4%의 지분율. 지분율 굉장히 좀 맞네요. 불길하네요. 444. 네. 아니 뭐 주식하는 사람 미신을 믿고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2.2조 원의 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 가격으로 지금 따지면 1.1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받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뭐 등등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2배로 친 거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물건 파는데 비싸게 팔고 싶으시겠죠. 네. 당연히 저게 이제 최고가네. 저게 최고가라고 봐야 되겠네. 저거 이상 줄 사람은 막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는 한은 없겠네요. 그렇죠. 막 4명 4팀 5팀 붙어가지고 우리죠 이러지 않는 한. 뭐 휴젤에서도 아직 그 매각 당사자인 만큼 최대 주주의 움직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매각이 사실이더라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작년 6월에 주요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관계를 이제 해소했거든요. 그것부터 이제 매각을 이제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렌탈주들이 요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어제 오늘 좀 이틀 동안 한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코웨이하고 쿠쿠홈시스가 대상입니다. 코웨이가 어저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은 하진 못했습니다. 주가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도 19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도 그렇고요. 21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쿠쿠홈시스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웨이하고 거의 똑같이 주가 움직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나온 보고서 보면은 증가율이 한 50만 정도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증가율은 높아요. 그리고 국내외가 같이 섞여 있는 회사가 그 회사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렌탈이 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근데 저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그거를 렌탈을 해? 그냥 사면 되는 거? 35만 원 주고 정수기 한 대 사면 되지. 왜 한 달에 3만 5천 원씩 내고 3년씩 돈을 내? 3배씩이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같이 따져보죠. 가성비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그 계산이 자동으로 되면서 왜 그딴 짓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머리로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 두뇌 구조상 생각을 안 하고도 편히 쓸 때 당장 이 돈 낼 수 있는데 다 관리해줘 알아서 신경 쓸 거 없네 편하겠네 오케이 그냥 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 쓸 게 없어지니까 그 뇌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담만 안 되고 내가 월세를 내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쑥쑥 받아 먹는 거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걸 일컬어 구독 경제 아닙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시대가. 그렇죠. 많이 쓰시나요 렌탈? 없습니다. 역시나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투자할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죠. 그럼요.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나만 안 사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매력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코웨이를 한 번도 못 먹었거든. 처음에 이런 봉이 김선달을 봤나 이랬는데 어머 봉이 김선달이 최고의 사업가였네. 이걸로 바뀐 거지. 네, 코웨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떻게 사업과 연결되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렌탈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야 이게. 예. 점점 많아지죠. 여기 리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몇몇 고급 직종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임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잖아. 전반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좀 물가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물가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나 따져보면 더 가난해진 거예요. 뭐 90년대 사람보다. 오히려 한국은 1990년대, 95년도 이후 막 이때 분들이 가장 부자였어. 그렇죠. 그 일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때가 진짜 중산층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때보다는 굉장히 가난해져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걸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월세로 넘기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그랬는데 월세야 황소도 잡아먹는다 절대 월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그만큼의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되게 구체적인 예가 저런 거잖아요. 안마의자. 안마의자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럼 거의 다 리스나 렌탈이나 월세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비싸서 이제 월세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뭐 정수기에 필터를 갈아준다거나 그렇지. 이런 거는 직접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남편들 중에 형광등 못 가는 남편들이 꽤 된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성차별 발언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있대요. 그 정도 갈 줄 알아야죠. 많대 생각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직접 그런 집은 또 여성분들이 잘해. 그 여성분들이 직접 가라. 다 잘 하고 계신. 칼도 잘 가세요? 칼을 간다고요? 몰라? 네. 칼은 안 갈아봤는데. 칼은 정기적으로 갈아야죠. 칼 갈고 전구도 무서울 갈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그거 갈고 있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입니까? 칼갈이 있어요. 칼갈이 이렇게 쓱쓱 밀면 그냥 몇 번 밀면 되는 거예요. 살림을 안 하는구나. 요즘 남자 같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저도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비데 같은 거 필터 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렌탈로 하시잖아요. 저는 직접 갑니다. 그거. 비데 뭐 갈 게 뭐 있나? 안 가세요? 우리 비데 고장났어? 없어요. 네.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나서 안 쓰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것도 뭐 필터가 있군요. 그냥 쓰면 되지. 갈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는 물 맑은 양평이라 그런 거 사실 안 갈아도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집안일 다 도와주고 잘 도와주고 계신 거죠? 예. 칼도 안 가는데 뭐 다른 일 뭐 하겠어? 열심히 해야죠. 아니 뭐 쓰레기는 다 치우고 계시죠? 쓰레기 제가 치우고요. 네. 뭐 빨래 같은 것도 제가 하고요. 개는 것도 제가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굉장히 불리해진다. 너무 불리하네 지금. 나 집에 가서 오늘 몰매 맞게 생겼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칼 가는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스의 신규 채용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증시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뽑아왔는데 1분기에 340명을 신규 채용했다는데 보통 은행권이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100명 단위로는. 토스에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작년 3월에는 438명이었는데 1년 만에 1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경력 입사자에게는 전 직장 연봉의 150%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입사자 중에 개발자가 200명이라고 합니다. 34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200명이 개발자. 요즘에 개발자 쇼티지라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게임 업계에서 또 개발자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고 요즘에 실적 발표하는 게임 업체들 보면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저께 일본에 상장돼 있는 우리 넥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1분기에 예상보다 좀 실적이 덜 나왔고요. 2분기에도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굉장히 개발자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많이 줘야 돼요. 한국이 전산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자들 월급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싸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개발자 하면 이미지가 밤새고 업무량 굉장히 많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렇지. 화장실에서 양말 빨아서 옆에다 걸어놓고 일하고 뭐 이런 거. 그 정도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간이 침대에 누워 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냐면 그렇게 밤일을 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야 월급이 괜찮다. 뭐 이런 우습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 나갔으면 굉장히 높은 몸값을 받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라 몸값이 낮아. 그런 성향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찾아오는 고객분들도 이제 가끔씩 개발자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여쭤보거든요. 개발자 쇼티지라서 요즘 연봉 많이 올라간다는데 진짜 그러세요? 하면은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어려운 기간 거쳐오셨으니까. 맞죠.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죠. 좋은 날도 와야죠. 나도 영어 잘했으면 연봉이 더 높았을 텐데. 우리도 좋은 날 오겠죠. 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지금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지금 취미생활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그 댓글 보는 게 취미생활이야. 댓글이 하도 많아가지고 시간 금방 가더라. 재밌죠 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정 지역이잖아요. 저희 각도기 TV 댓글. 네, 너무 감사하고 가끔씩 제가 이제 댓글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도 사실 심각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장난삼아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혹시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새끼 여기 와서 또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